옛날에는 작업할 때 그냥 아무 키보드나 쓰면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작업실 소개 영상 같은 걸 보면 저렇게까지 장비를 살 필요가 있나? 그냥 취미인가 싶었죠. 하지만 작가가 되어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존의 문제였다는 걸요. 나이가 들고 책상 앞에 계속 앉아있다 보면 앉아 있기만 해도 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게다가 오랜 작업에 지쳤을 때 그 소리, 키감 때문에라도 한 줄이라도 더 쓰게 되는 그 마음,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 키보드에 대해 가져와 봤습니다. 키보드의 종류는 많고 많지만 제가 생각하는 작가에게 좋은 키보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가의 몸과 마음에 보탬이 될 것. 장시간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특성상 키압이 가볍고 손목에 무리를 덜 주어야 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소소한 재미, 새로운 감각으로 작업의 지구력을 높여주는 친구.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작가의 키보드입니다. 아무리 예쁘고 소리가 좋아도 불편하고 오타가 많이 난다거나 키압이 지나치게 무거운 키보드는 장시간 작업을 하면서 쓰기에는 좀 어렵겠죠. 오늘은 제가 샀던 그리고 썼던 키보드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면서 왜 제가 그 키보드들을 샀고 그 키보드가 어땠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제가 키보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아무 키보드나 막 썼어요. 그러다 손목이 안 좋아지면서 기계식 키보드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입문 키보드는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무접점 키보드의 끝판왕, 리얼포스입니다. 당시 제가 샀던 모델은 리얼포스 R2 30g 저소음 모델이었고요. 약 33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고가의 키보드를 산 이유는 돌아가느니 처음부터 끝판왕을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의 메인 키보드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잠시 다른 키보드를 메인으로 쓰다가도 결국은 다시 리얼포스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물론 리얼포스보다 타건감이 톡톡 튀거나 소리가 더 재밌는 친구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뭘 했죠? 작가의 몸과 마음에 보탬이 되는 키보드. 결국 키보드란 지속적으로 두들겨야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항상 편안한 마치 국밥 같은 조강지처 같은 리얼포스를 따라온 키보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리얼포스의 타건감이 안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살짝 튕겨내주는 그 특유의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처음에 리얼포스를 회사에 놓고 사용했었는데요. 처음 맛본 그 키감의 도파민 때문에 그때는 리얼포스를 치고 싶어서 주말에 출근을 하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타건음 듣고 가실게요. 오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구분감 있는 타건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가벼워서 손목, 손가락, 그리고 손바닥에 무리가 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리얼포스에 대한 더 디테일한 소개는 제가 이 영상에 남겨뒀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에 입문한 뒤로 저는 다양한 키보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키보드를 구매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샀던 키보드는 바로 엠스톤 그루브 F 풀 윤활 다크시티 저소음 갈축이었습니다. 이름이 길죠잉. 지금은 단종된 키보드고요. 저도 당근한 지 오래된 키보드라 사진 자료로 대체할게요. 회사 말고 집에서도 기계식 키보드를 쓰고 싶어서 동료 개발자분께 추천을 받아서 샀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특유의 서걱거림이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키보드를 써본 경험 덕분에 내가 무접점 취향이구나 라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집에서 쓸 무접점을 하나 더 사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리얼포스를 하나 더? 이런 미친 생각을 잠깐 했다가 지갑도 아파하고 저도 다른 걸 써보고 싶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콕스 엔데버를 샀습니다. 가성비 무접점 라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것도 지금은 당근을 한 상태인데 제가 이 키보드를 처음 샀을 당시에 신나서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요. 그걸로 대신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금방 당근을 했던 엠스톤과는 다르게 이 키보드는 꽤 오랜 기간을 썼어요. 한 2년 정도 썼고요. 타건감도 나쁘지 않았어요. 리얼포스보다는 조금 더 도각거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막 엄청 좋다도 아니고 막 나쁘다도 아니고 좀 무난 그 자체 이런 느낌이었어요. 다만 하나 불편했던 건 타건 소음이었습니다. 원래도 콕스 엔데버가 그렇게까지 조용한 키보드는 아니기도 하고요. 제 타건 습관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손목이 더 안 좋아져서 최대한 살살 치는데요. 당시에는 타건을 좀 꽤 세게 했거든요. 키압을 35g짜리 낮은 걸 샀는데 타건을 세게 하다 보니까 소음이 꽤 컸어요. 그래서 당시 어떤 팀장님은 저한테 키보드 좀 바꿔! 이러면서 개 짖는 소리 안 나게 하라고 뭐라 하시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주는 멤브레인이나 매직 키보드를 쓰긴 싫었거든요. 그래서 바꿨던 키보드가 바로 앱코의 KN01C 텐키리스 30g 키보드였습니다.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앱코 무접점 키보드라고 할게요. 일단 소음 때문에 바꿨다고 했으니까 그거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차피 타건 습관이 똑같았기 때문에 이 키보드로 바꾸고 나서도 여전히 시끄럽다고 또 혼났습니다. 그래서 소음 문제는 결국 리얼포스 저소음 모델을 회사에서 쓰는 걸로 해결을 했었어요. 물론 뭐 지금은 퇴사했으니까 알 바 아닙니다. 앱코 무접점은 메인 키보드로 쓰진 않고요. 다만 리얼포스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꺼내어서 맛을 보는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도 처음 샀을 때는 특유의 도각거리는 키감이 너무 맛있어서 키보드 때문에 출근을 하고 싶었고요. 문서 작업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이제 키보드 치고 싶어가지고 디자이너인데 막 문서 작업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일단 타건은 먼저 듣고 가시죠. 무접점 축에는 토프레와 노프라는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리얼포스는 토프레, 콕스 엔데버와 이 앱코 키보드는 노프 축입니다. 그래서인지 타건감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안쪽에 러버돔, 즉 고무가 약간의 저항감을 가지고 있어서 부드럽게 튕겨내는 느낌이 리얼포스의 타건감이라면 이 앱코 무접점 키보드는 상당히 저항 없이 끝까지 눌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없으면 오히려 좋지 않나 싶다가도 오히려 키보드 바닥면까지 손가락이 닿으면서 충격을 계속 받기 때문에 저같이 손가락, 손목이 아픈 사람들은 이걸로 계속 타건을 하다 보면 손가락이 얼얼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가성비 무접점 라인으로 충분히 추천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접점 키보드를 계속 쓰다 보니까 밖에서도 쓰고 싶잖아요? 회사 거 있고 집 거 있고 그럼 이제 카페 게 하나 있어야죠? 원래 저는 밖에서 쓰는 블루투스 키보드는 많이들 아시는 이 로직텍 K380을 사용했습니다. 가성비의 대명사죠. 저도 꽤 오랜 기간 불편함 없이 잘 쓰다가 기계식 키보드 맛을 봐버리고 나니까 이 키보드가 너무 납작하고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작고 가볍고 블루투스가 되는 무접점 키보드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한성 GK868B T코, 소위 한무무라고 불리는 키보드였습니다. 이 한무무는 중고나라에서 샀는데요. 전주인분이 윤활 작업까지 해두신 키보드라 냉큼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이걸 타건했을 때는 이 특유의 보글거리는 키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동안은 또 이걸 메인 키보드로 잘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메인은 아니지만 카페나 야외 작업을 할 때 잘 쓰고 있습니다. 잠시 듣고 가실게요.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명확한 키보드였어요. 장점으로는 휴대성, 그리고 특유의 키감과 듣기 좋은 타건음이 있었고요. 단점으로는 키압과 불편한 배열이 있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 한무무는 35g짜리이기 때문에 키압 자체는 가볍습니다. 그런데 러버돔의 탄성이 상당히 강해서 약해 빠진 제 손목에는 키가 약간 무겁게 느껴졌어요. 장시간 쓰면 손목과 손가락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불편했던 것은 물결 표시의 배치였는데요. 한무무 티코의 경우에는 배열을 줄이다 보니까 ESC랑 물결 표시가 같은 곳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결을 치기 위해서는 FN키와 Shift 키를 같이 눌러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5년이 되도록 손에 잘 안 익더라고요. 카톡에서 수다를 떨 때 물결표를 치려다가 ESC 때문에 카톡 창이 꺼져버리는 경험, 이거 무수히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저는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요. 캐릭터 대사 때문에라도 물결표를 좀 많이 쓰거든요.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메인 키보드로는 잘 쓰지 않지만 외부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챙겨가는 고마운 친구입니다. 사실 이렇게 리얼포스부터
콕스, 앱코, 한무무까지 무접점 키보드를 거의 전부 섭렵한 저는 한동안은 키보드를 사지 않았어요. 사고픈 키보드도 없었고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 부담을 한 번에 털어버리는 미친 가성비의 키보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너무나 유명한 키보드, 일명 독거미 키보드라고 불리는 아울라 F99였습니다. 항상 10만원 중후반대의 키보드를 사다가 그 반값이 되는 키보드를 보니까 이미 키보드로 절여진 뇌에서는 와 이거 너무 싼데? 사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가격에 비해 평은 너무 좋아서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축별, 타건음 비교 영상 같은 걸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사고 싶었던 색상은 이미 품절된 상태여서 할 수 없이 남아있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걸로 샀었는데요. 다른 키보드들이 다 텐키리스였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텐키가 있는 걸 사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99키를 샀어요. 그래서 어땠냐? 아무래도 제 메인 키보드가 30g짜리 리얼포스다 보니까 처음에 독거미 타건을 할 때는 역시 조금 무겁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도 특유의 쫀득한 키감과 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꽤나 오랫동안 메인 키보드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타건 소리부터 듣고 가실까요? 하지만 결국 메인 키보드는 리얼포스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아무래도 키압이 좀 컸습니다. 독거미의 키압이 엄청 무거운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제 손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부담이 좀 됐어요. 그리고 이 99키 특유의 배열이 좀 불편했었는데요. 딜리트 키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거 딜리트 누르려다 넘럭을 누르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꽤 자주 있습니다. 물론 매핑을 한다거나 하는 해결책들이 있지만 그냥 귀찮아서 다른 걸 쓰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독거미는 99 배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축과 배열, 디자인도 다양하게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쓰기에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샀던 키보드는 에포메이커 RT100입니다. 제가 손목 건강이 1순위라 사실 키보드 디자인은 엄청 크게 고려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저라고 이쁜 키보드 안 쓰고 싶겠습니까? 저도 레트로한 디자인의 예쁜 키보드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 에포메이커의 타건음과 귀여운 모니터에 반해서 당근에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제 키보드 중에 가장 소리가 찰진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마치 타자기를 치는 듯한 구분감과 사무실에서는 절대 못 쓸 것 같은 이 신명나는 사운드, 그리고 이 귀여운 미니 모니터까지 잠시 동안은 이 키보드도 메인으로 사용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키압 이슈로 다시 리얼포스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가벼운 키보드 위주로 쓰다 보니까요. 그 감각으로 키를 누르면 에포메이커에서는 키가 안 눌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타자기 느낌을 내고 싶을 때, 폭풍 타이핑을 하고 싶을 때 꺼내서 쓰곤 합니다. 초콜릿 부러뜨리는 것 같은 그 따각따각하는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 슬픈 사실은 제 키보드 미니 모니터가 덜렁거린다는 겁니다. 제품 하자는 아니고요. 제가 움직이다가 실수로 모니터를 쳤는데 그 뒤로 여기 연결 부위가 좀 덜렁거리더라고요. 매번 꾹꾹 눌러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도 사용 중인 키보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샀던 키보드가 이게 다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블루투스 키보드도 있고요. 손목이 아프고 효율충 기질이 좀 있어서 이런저런 매크로 키보드나 한손 키보드도 구입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오늘의 기계식 키보드와는 조금 벗어난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블루투스 키보드 혹은 매크로 키보드, 한손 키보드 같이 특수한 키보드들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된 키보드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그럼 또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노였습니다.